장모를 도둑 취급한 사위, 과거엔 아들처럼 대했던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혀가 칼처럼 날카로운 말로 장모를 찔러댑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사위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입 하나 늘어서 외식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입이 늘었다고요? 장모님이 바로 뒤에 계신데 말입니다. 또 다른 날 장모가 손을 베어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까짓 송금 그틴 거 가지고 무슨 응급실까지 와. 밴드 붙이면 되잖아. 휴일 응급실이 얼마나 비싼데. 아내가 화를 냈지만 사위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그 돈 벌어. 돈도 못 벌면서 어디서 그딴 소리야. 그러면서 아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릅니다. 장모님이 보고 계신데도 말이죠. 대체 이 사위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가족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재래시장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족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족발을 삶으며 번 돈으로 외동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전세금 절반도 지원해줬죠. 당시 사위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딸에게 잘해줬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주변 상인들에게 차 바꿀 일 있으면 사위한테 연락하라며 영업을 도와줬습니다. 사위의 실적이 올랐고 사위는 고마운 마음에 족발 가게를 자주 찾아가 일을 도왔습니다. 장인 장모는 사위에게 쉬라고 했지만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재개발되면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빈 가게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족발 가게도 월세를 못 낼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 3명이 가게에 들어와 족발 대자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손님이 귀한 시기라 장인 장모는 서비스로 막국수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간 이들이 돌변합니다. 우리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죠?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 주시면 신고 안 할게요. 장인은 거절했고 결국 가게는 신고당해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영업정지까지 당하자 장인은 억울함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며칠 뒤 급성 스트레스로 쓰러져 큰 병에 걸렸습니다. 장인이 입원하자 딸은 자주 병문안을 왔지만 아들 같다던 사위는 바쁘다며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1년 뒤 장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장모는 가게를 폐업했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딸은 걱정돼서 엄마를 자주 집으로 불렀습니다. 외출도 하고 손녀도 돌보면서 장모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장모가 올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장모님 오늘 또 오셨어요. 장모는 눈치를 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딸은 오히려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장모는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장모는 사위가 동의한 줄 알고 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장모를 봐도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가 차린 밥상에 한 숟가락 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너무 짜네요. 장모가 다려준 셔츠를 보고도 장모 앞에서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구겨지게 다린 거야? 하지만 장모는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 손목 시계 못 봤어? 요즘 집에서 왜 자꾸 물건이 없어지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이란 단어가 장모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요즘 쓰레기가 많아진 것 같아. 모든 불만이 장모를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모는 화장실 가다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당신도 일 쉬는데 장모님까지 있으니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이 말을 들은 장모는 내일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분위기를 풀려고 외식을 제안했지만 사위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요즘 입이 하나 늘어서 외식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당신은 왜 돈을 못 써서 난리야? 장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딸 부부가 함께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잠시 화장실에 가자 사위가 장모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혹시 이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요즘 실적 압박 때문에 힘든데 제 사업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위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고 장모도 따라 나왔습니다. 사위가 팔을 잡으며 더 얘기하자고 했고 그 순간 장모가 들고 있던 접시가 깨지며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딸은 급히 엄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봉합만 하면 되는 상처였지만 뒤늦게 도착한 사위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까짓 거 그틴 거 가지고 응급실까지 와. 휴일 응급실이 얼마나 비싼데. 아내가 따지자 사위가 말합니다. 너는 그 돈 벌어. 못 벌면서. 그러면서 야야 하며 아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습니다. 치료받던 장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모는 참지 못하고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는 무시해도 내 딸까지 그러느냐?
지금 내 자식 가졌는데 그러고 싶으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사위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모는 딸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딸이 먼저 나섰습니다. 딸은 스스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 아니더라도 반복된 폭언은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